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월요일 뉴스7 충북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재판부 연내 설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계엄 사과 요구에 대해 과거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이 무단으로 정보에 접근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협박 메일을 보낸 인물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청주 실종 여성 살해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차례의 조사 끝에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오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그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 시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특검팀은 명 씨가 오 시장의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를 10회에 걸쳐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명 씨와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고 사업가 김 씨가 이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봤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정식 재판도 오늘 열렸습니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적도 없으며 김건희 여사에게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고가 목걸이와 가방 등을 건네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모든 불법 자금 집행 로비는 한 총재의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에 이어 한 총재에 대한 보석신문도 오늘 진행됩니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지만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수용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3,400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쿠팡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가 민관 합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유력 용의자로는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성인 4명 중 3명꼴에 달하는 3,370만 개의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쿠팡 측은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 A씨를 정보 공격자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지난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한 정황이 포착된 건데 A씨는 현재 쿠팡을 퇴사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역시 A씨를 유력 용의자 중 한 명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쿠팡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흘 뒤인 28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서버 로그 기록과 범인이 사용한 IP를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쿠팡 고객센터로 접수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인물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일은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으로 금전 요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메일을 보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A씨와 같은 내부 직원에 의한 보안 사고 외에도 외부 해킹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청주의 50대 남성이 전에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경찰이 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적까지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 10월 14일 피해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여성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서 싸우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다음 날 자신의 거래처 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이 실종 신고한 건 10월 16일, 이미 살해된 지 이틀 뒤였습니다. 경찰은 초기엔 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카드 사용 기록 등 생활 반응이 나오지 않자 신고 2주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족들과 면담에서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신고 3주가 지나서야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실종 신고 약 한 달이 지나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입건했지만 신병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김 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청주와 음성의 거래처에 여성의 차를 숨기고 번호판도 바꿨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충주호에 여성의 차를 버린 뒤 미리 준비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늦게 김 씨가 거래처에 차를 은닉한 사실을 알아챈 경찰은 실종 43일 만에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나서 그 실종 신고가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 경찰은 기자들과 만나 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었던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한 뒤 이번 주 중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우리 수출이 6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다소 줄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610억 4천만 달러, 1년 전보다 8.4% 증가하며 역대 11월 중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호황기를 맞은 반도체 수출 증가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72억 6천만 달러, 1년 전보다 무려 38.5% 뛰었습니다. AI 열풍에 늘어난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넘겼습니다. 올해 말까지 반도체 수출 누적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 수출도 1년 전보다 13.7% 늘어난 164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5% 대미 관세 영향에도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해외 판매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 밖에 컴퓨터와 2차 전지, 무선통신기기, 바이오 헬스 등 품목도 수출이 늘었습니다. 반면 대미 수출에서 50% 관세를 적용받는 철강 수출은 15.9% 줄었고 선박은 17.8%, 석유화학과 자동차 부품도 각각 10% 넘게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관세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0.2% 줄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 제품, 일반 기계 등의 고른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6.9% 증가해 석 달 연속 11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창고 건물로 주소를 옮겨 위장 전입하는 등 부정청약으로 주택에 당첨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0여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엔 위장 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남매는 부모와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함께 거주하며 무주택자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 창고 건물 2개 동에 각각 위장 전입한 후 경기도 고양에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당첨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 남성은 부인을 장인 장모 집으로 위장 전입시킨 후 장인 장모를 부양 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장 이혼 사례 5건, 자격 매매 사례 1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 제한 기간 중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해당 지역 우선 공급 오류나 청약 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 취소 후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적발 건수 390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면서 부모를 위장 전입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연내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마지막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당 안팎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1년이 다 됐지만 어둠이 걷히지 않았다며 사법부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재판 지연 등으로 내란 세력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연내 설치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대 특검의 수사가 미진하다면서 2차 종합특검 추진 가능성도 띄웠습니다. 이재명 정부 규탄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안팎의 계엄 사과 요구에 대해선 과거에 얽매여선 안 된다며 일축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힌 것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재명 정부 독재와 맞서 싸울 반격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는 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내란 외환죄의 경우 사면 금지와 함께 구속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윤석열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직위원 재판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나치 특별재판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폭력이다. 제도적 살인이다. 함께 통과된 이른바 법 왜곡죄를 두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고소고발 남발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농촌은 인구 감소로 학교가 문을 닫지만 도시는 개발에 따라 학교가 이전하면서 비는 학교가 생깁니다. 모두 공동화가 일어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빈 학교를 학생과 주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복합시설로 재건립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새로 개발된 청주 동남지구로 이전한 옛 상당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떠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학교는 폐교나 다름 없어졌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청주시 가경동 홍골지구로 이전한 옛 복대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교육도서관 별관으로 사용되는 1층을 제외하면 방치된 표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주변도 학교만큼이나 썰렁해졌고 주민들의 상실감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좀 보면은 좋고 그런데 아이들을 못 보니까 또 요즘에 아이들도 좀 많이들 이렇게 출산을 안 하고 줄다 보니까 좀 썰렁한 기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집 나간 집 같아가지고 많이 지저분하고. 이들 학교가 다시 태어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두 학교를 각각 미래형 학생체험 교육시설과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재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옛 상당초등학교는 389억 원이 투입돼 2027년 8월까지 가칭 미래융합체험교육원으로 재탄생합니다. 늘봄과 창의예술, 인문독서, 휴식 공유 공간 등을 갖추고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 창작 활동 체험과 전시, 요리 체험과 목공 체험 교실 등이 운영됩니다. 2027년 9월 가칭 꿈꾸는 체험교육원으로 재개원할 옛 복대초등학교에는 3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스포츠와 인문독서, 늘봄, 휴식 공유 공간 등으로 구성되고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교육 과정과 이제 겹치지만 않으면은 주민들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기 전에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학생들 이용 시간을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이제 조정할 예정입니다. 주로 학생들의 교과를 연계한 체험학습으로 운영되지만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국가적 차원의 어떤 요구나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지역 주민과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교육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시설을 준비할까 합니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최종 설계 설명회를 마친 충북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KBS 뉴스 김영정입니다.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고 내릴 때 넘어지거나 급정거에 미끄러지는 등 양상도 다양한데요. 그 실태와 유의점을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20대가 버스에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집니다.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치아 5개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 앞으로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경남 진주에서는 이런 상황에 버스가 급정거해 한 70대 승객이 버스 운전석까지 미끄러져 머리와 허리를 다쳤습니다. 고령의 승객들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 같은 경우는 있지. 급정거한다든가 그런 거. 커브 툭 때리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앞으로 더 추워질 날씨도 걱정입니다. 다리가 안 아플 때는 그런 것도 다 좋았는데 다리가 아프고 나는 게 좀 힘들어. 특히 눈 오는 날 물기 있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이런 안전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2년 120여 건이었던 사고는 지난해 460건까지 급증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200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잦습니다. 65세 이상 피해자가 3년 전엔 전체 사고의 40% 수준이었지만 이제 절반을 넘어 60%대에 이릅니다. 뼈와 근육이 약한 고령자는 작은 사고나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어 더 주의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대부분 7, 80대 이상 되는 고령 환자들인데 뼈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타박상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은 특히 겨울철엔 근육과 혈관이 수축해 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대중교통 수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완전히 멈춰 있을 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이웃 나눔을 위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이 사랑의 온도탑 가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충북의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은 104억여 원. 1%인 1억 4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도 1도씩 올라갑니다. 지난해에는 111억 1,600만 원이 모여 약 107%의 달성률을 기록하면서 충북은 14년 연속 목표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도 캠페인 첫날부터 각계가 동참했습니다. 모두 2억 7천만 원을 쾌척한 지역 기업과 기관, 물품 제작 동아리 활동 판매 수익을 2년 연속 내놓은 중학생들까지. 시작부터 나눔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처음 기부를 했을 때 이 돈이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것도 좀 신기했고 좀 뿌듯하기도 해서 나중에 커서도 기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은 모금회나 KBS 청주, 충주의 지정계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접수합니다. 모인 성금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생계를 돕는 데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충북 도내에는 소외된 계층 여러분들이
많이 곳곳에 있습니다. 10주 1번 이렇게 정성을 모아주신다면 저희들 충북 모금회가 투명하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오는 4일부터 15일은 충북 11개 시군 청사나 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장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또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세군 충청지방본영은 오는 24일까지 모금 활동을 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포근했던 주말과 달리 오늘은 종일 쌀쌀했는데요. 이번 주 중반까지 전국의 기온이 계속 떨어져 겨울 시작부터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세흠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3.7도로 어제보다 6도나 떨어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 9.2도, 광주 14도 등 어제보다 7도가량 낮았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입니다. 찬 공기의 기세는 더욱 강해지겠고 겨울 시작부터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수요일에는 영하 7도, 목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수요일인 모레는 한낮 기온도 영하에 머물면서 종일 영하의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쯤에야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 위를 지나면서 계속 눈구름을 만들어내 서해안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서해안과 남부 내륙, 제주도에 비나 눈이 시작돼 모레 새벽엔 광주와 전남 서해안, 중부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지와 울릉도에 3에서 10cm, 충남 서해안과 전남 북부 서해안에 3에서 8cm 등입니다. 기상청은 서해안 지역엔 무거운 눈인 습설이 내리겠다며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3년 넘게 이어져 온 전쟁의 종전안을 놓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추가 협상을 벌였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이번 주 수정된 종전안을 들고 모스크바를 찾을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이번엔 미국 플로리다에서 만났습니다. 지난달 말 스위스에서 미국이 마련한 종전안 초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 지 일주일 만입니다.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종전안 초안은 지난 협상 이후 대폭 수정됐지만 영토나 전후 안전보장 약속 등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는 명확한 지침과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며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번 협의가 생산적이었다면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했습니다. I think we built on that again today, but there's more work to be done. This is delicate, it's complicated, there are a lot of moving parts, and obviously there's another party involved here that'll have to be a part of the equation. 이번 협상에선 우크라이나의 새 선거 일정도 논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임기가 끝났지만 전쟁으로 대선을 치르지 않아 대통령직을 유지 중인 젤렌스키는 최근 측근 부패 혐의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친러 정권 수립을 원하는 러시아는 이를 문제 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You just said that Ukraine has a little bit of problems. Well, we have a corruption situation going on, which is not helpful. 미국 측은 이번 협상을 반영한 종전안을 들고 이번 주 푸틴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영토 문제,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누가 어떻게 보장할지, 가장 민감한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가 관건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열대성 폭풍이 이 지역을 강타하며 일주일 넘게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는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태국 남부 송클라주의 도심이 절반 이상 물에 잠겼습니다. 보트로 간신히 고립된 이들을 구조해보지만 범람한 강물로 수위가 3m 높이까지 올라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 동남아시아 말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사이클론과 태풍이 결합하며 인도네시아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등지에 극단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현지 시각 어제 기준 442명이 숨지고 40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Di atas gunung itu, setelah itu saya keluar dari rumah, aku lihat udah putih itu air itu sama kayu turun ke bawah. 태국 정부는 사망자가 160명을 넘어섰고 최소 380만 명 이상이 홍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섬나라인 스리랑카는 사이클론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산지대의 차 재배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15,000채의 가옥이 파괴돼 7만 8천여 명이 대피했고 국토의 3분의 1이 넘는 지역에서 전기와 수도가 끊겼습니다. ගැඹුරු පීඩන අවපාතයක් බවට පරිවර්තනය වෙමින් තමයි ඉන්දියාව දෙසට ගමන් කරන්නේ. එතකොට මේකේ ඍජු බලපෑම දැන් කොහොමත් නැහැ. 동남아시아 각국에선 현재까지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수백 명이 여전히 고립돼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음성군 대소면의 내국인 인구가 지난달 28일 기준 읍승격 기준인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19,000명을 넘은 데 이어 넉 달 만에 2만 명을 달성한 건데요. 음성군은 성본산업단지에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대소면 인구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소면의 읍승격을 위해서는 음성군 의회와 충청북도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한데요.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읍승격이 가능할 것으로 음성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긴급 임시숙소가 음성에 마련됐습니다. 충북에서는 청주의 3곳에 이어 4번째인데요. 피해자를 위한 개별 거주 공간과 24시간 가동되는 CCTV, 비상벨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임시숙소에는 일주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휴가 중 원격 업무를 지원하는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중앙탄면 체험관광센터에 조성합니다. 충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체험관광센터 3층에 개방형 집중형 사무공간과 회의실, 휴게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 같은 건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지역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양군이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설과 한파 대응 전담반을 가동합니다. 제설 전담반은 기상 예비특보가 내려지면 출퇴근 차량과 응급 차량 통행로 확보를 최우선으로 주요 간선도로와 산악 취약 구간에서 선제적으로 눈을 치우게 됩니다. 또 한파 대응반은 버스 승강장 40여 곳에 방풍 온열 시설을 갖추고 한파 대피소 120여 곳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합니다. 충주 수안보 온천 조격 체험장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 겨울에도 계속 운영됩니다. 예전에는 겨울엔 시설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요. 충주시는 수안보 방문객이 온천을 연중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강해 겨울에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설 점검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쉬어가고 운영 시간도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단축합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년층의 파크 골프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청주 미호강변에서는 충북 각시군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파크골프 대회가 열렸는데요. 파크골프에 대한 애정과 뜨거운 대회 열기를 화제 현장 이곳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미호강변 일대의 파크골프장.
충북 11개 시군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생활체육 파크 골프대회 현장입니다. 저는 충북 제천에서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상쾌하고 파크 골프 치기가 너무 좋습니다. 실력 제대로 발휘하고 가겠습니다. 대산에서 왔고요. 오늘 대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노년에 너무 좋은 운동이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방식은 라운드의 총 타수로 승패를 겨루는 스트로크 플레이. 각 시군을 대표하는 파크 골프 실력자들이 짜릿한 승부를 이어갑니다. 나이샤! 홀 따라 핀 따라 쭉쭉! 자! 퇴직후 무료한 삶을 살다가 그라운드에서 파크 골프를 치는 게 가장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더 건강해졌고요. 체력도 좋아졌고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웃고 즐기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습니다. 골프에 비해 규칙과 장비가 간단하고 공원이나 좁은 녹지 공간에서도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 노인 어르신들이 집에서 활동도 안 하고 그냥 TV나 보고 그렇게 계시는데 건강도 좋아지고 아주 유익한 운동이 아닌가 합니다. 충북 지역에 등록된 파크 골프 동호회는 200여 개. 이곳의 회원은 12,300명이 넘습니다. 또 충주와 청주 등 충북 전체 파크 골프장 수도 28곳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인구가 23만 명이 되고 즐기는 인구는 한 60만이 넘고 있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건강 회복, 또 파크 동호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 스포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표하는 취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에 비해서 장비가 너무 간단합니다. 채 하나에 공 하나면은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파크 골프는 단순히 취미 생활을 넘어 실버 스포츠 문화를 이끌고 있는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노년층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건강과 정서 안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혈액암을 앓은 지 5년 차 됩니다. 암도 극복을 하게 됐고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돼서 언제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크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지도사나 심판 자격증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심판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심판 자격증을 땀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만큼 파크 골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이 아주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많은 파크 동호인들이 좋아하는 만큼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친구들도 만나서 좋고 시간 활애도 여기서 즐길 수 있고 앞으로 꾸준히 해서 건강도 유지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노년층의 스포츠 문화를 대표하는 파크 골프. 은퇴 이후 건강한 여가 생활은 물론 건전한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단신 전해드립니다. 충북 경제인 한마음대회가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지역 경제 발전에 힘쓴 3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 전달과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특강, 경제 성장을 다짐하는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분기 충북의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8%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지난 10월 최저 실업률은 0.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청주 KB스타즈가 에이스 박지수 없이도 아산 우리은행을 꺾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청주 KB스타즈는 어제 청주에서 열린 BNK금융 2025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과의 홈경기에서 3점 슛 13개를 앞세워 69대 65로 이겼습니다. 청주 KB스타즈는 4승 1패로 부천 하나은행을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청주 KB스타즈는 박지수가 감기 증세로 3경기 연속 결장한 가운데 강희슬이 3점 슛 5개를 포함해 27점, 11리바운드로 맹활약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청주 석교초등학교가 초등 엘리트 야구와 리틀 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통합 왕중왕전 정상에 올랐습니다. 석교초는 지난달 30일 대구에서 열린 2025 이승엽 파운데이션 인비테이셔널 결승전에서 인천 남동구 리틀 야구단을 7대5로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이 대회는 이승엽 야구장학재단이 주최하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한국리틀야구연맹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초등 리틀 통합 대항전입니다. 석교초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1,000만 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청주 지역 읍면동 봉사대원들과 SK하이닉스 직원 등 100여 명은 배추 1,800여 포기를 담가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 400여 곳에 전달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부터 8년째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비용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과 함께 기온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청주 아침 기온 1도, 한낮 기온 6도에 그치며 오늘보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5도가량 또 떨어지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청주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곤두박질하며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은 만큼 매서운 추위에 대비해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면 하늘이 맑게 드러난 모습입니다. 공기질도 좋은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내일은 하늘에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청주 1도, 충주와 제천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와 옥천 6도, 충주와 제천, 증평은 5도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올겨울 첫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충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